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에벨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그 이별의 아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세금하고도 다 관계됩니다. 이별의 아픔이라는 게. 이별을 하면은 세금이 나와요. 참, 그것도 이별하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을 하는데 그게 마음 아파가지고 심장이 그냥 막 무너지는 것처럼 심장마비가 올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거기다가 세금까지 나와가지고 더 사람을 심장을 그냥 막 충격을 주고 있다. 이거죠. 부부가 이렇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어느 한쪽이 남편이 사망을 하든지 아내가 사망하든지 이런 경우가 분명코 존재하잖아요. 그게 이제 40대 오든지 50대 오든지 60대 오든지 70대 오든지 80대 오든지 인간이 인생살이가 100년이라고 해도 눈 한번 깜빡하는 그 순간이라 하잖아요. 그 정도 찰나라 하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시간의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1년부터 100년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죽을 때 한 90 넘어서 죽을란다, 뭐 죽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명을 계산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리석은 거라 하잖아요. 오늘 하루 내가 숨을 못 쉬어 버리면 끝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갑자기 누가 교통사고 당할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 후유증이라는 게 이게 허리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코로나 그것이 55세 이후에 사람들한테 치명적이다. 55세, 왜 55세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노령층이다. 그러면 저도 이제 노령층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소리 듣고, 나이가, 야, 엊그저께만 해도 내가 1987 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이제 우리 친구 아들이 졸업을 한다 이거, 대학교 졸업을. 그것도 군대 갔다 와 가지고 졸업하고. 그렇게까지 순간적으로 갔구나. 눈 한번 이렇게 깜빡하는 사이에 그렇게 갔구나. 마음은 항시 젊은데, 그러니까 앞날을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제 55세 넘어가 버리면은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먼저 이제 이성을 먼저 갈지는 알 날이 없는데, 남편이 죽었다 이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럼 남편이 죽으면 이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나오죠, 당연히. 예. 상속세가 나오잖아요. 아내가 죽어도 상속세가 나오죠. 그런데 아내 입장보다는 남편이 이제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쪽이가 상속 재산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배우자가 있으면은 어 배우자 공제 5억에다가 일갈 공제 5억 하니까 기본적으로 10억 이상이 있어야 상속세가 나오고, 배우자 없는 상태에서 상속 재산이 있으면 5억이 넘으면 이제 배우자 공제가 없으니까 5억이 넘으면 상속세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배우자가 이런 식으로 이별을 갑자기 사망을 했을 때 그 아픔이 뭘까라고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상담하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남편이 평생에 이제 한량이었다 이거예요.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밥을 해 주고 싶어도 밥을 안 해 주면 안 되니까 밥을 해 주기가 그렇게 싫었대요. 어. 그리고 젊었을 때 나한테 뭐를 잘못했던 거, 그게 확 올라온다 이겁니다. 좀 짠해 가지고, 남자가 짠해 가지고 남편이 짠해서 밥을 좀 해 주려고 하면은 젊었을 때 나를 구박했던 그 기억이 확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밥 하려다가 탁 던져 버린다 이거죠. 그렇게 미워했던 남편이 막상 죽으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더라 이거죠. 없는 것보다는. 음. 그렇게, 그리고 이 사람이 불쌍하더라 이죠, 남편이. 예, 이렇게 허망하게 가고. 음 그나마 이게 연민을 받을 정도의 존재였기 때문에 다행이지, 연민도 안 받고
딸이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계속 바람만 피웠다. 그래 가지고 사람 애간장을 녹이고 그랬으면은 그 생전에 내가 이 사람하고 뭐 하려고 살았는가? 뭐 하려고 살았는가? 내가 인생을 왜 이 사람한테 다 내 전 인생을 바쳤던가? 죽고 나면 그 원망이 먼저 생긴다 하잖아요. 이 여기는 연민이 생기고 여기는 원망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 가지고도 다 평이 다른 것 같아요. 연민이 생기면은 나중에는 그 글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20대에 이혼을 해 가지고 혼자 산 경우가 10년 이상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50대 말에 사별을 해 가지고 지금 막 1년 밖에 안 지났다. 사별한 지가. 혼자 지낸 지가. 여기는 이혼해 가지고 10년 이상 돼 가지고 지금 40대다. 여기는 50대다. 이 50대 아줌마가 40대한테 와 가지고 자꾸 외롭고 뭐 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내가 있을 때 잘해줄 거, 그러니까 잘해줄 거 이런 식으로 20대. 그런데 이분이 하도 이제 듣는 것이 지긋지긋해 가지고 저는 혼자 된 지 10년이 넘었어요. 자꾸 또 아주머니는 1년밖에 안 됐잖아요. 1년도 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너는 네가 좋아서 헤어졌잖아.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한 대 충격을 받은 것처럼 멍해지더라는 거죠. 그 말이 맞잖아요. 여기는 사별이라는 거는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이 사별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연민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원망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와가지고 자꾸 원망을 하는 말을 하더라는 거죠. 내가 괜히 나이 많은 사람하고 10살 차이 나는 사람하고 괜히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빨리 이런 식으로 과부가 돼버렸네 하면서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게 점점 원망을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뭔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꾸 이런 말을 자꾸 하더라. 다른 이제 부부가 이제 남편이 있는 그 집에 사람을 보면은 뭐 하려고 저렇게 밥을 해줄까? 예? 밥 해주지 말지 뭐 하려고. 아이고 저럴 바에는 남편 하루 세끼 다 챙겨줄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낫지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더라 이거죠. 그게 가만히 보니까 시기 질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을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다 이겁니다. 끌어내려 가지고 자기하고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는, 혼자 되었다는 그 자체에 같이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 그거하고 비교를 하니까 자꾸 그거를 끌어내려 가지고 자기하고 수준을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그 자기 합리화의 그런 시도가 은근히 이루어지더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원인이 이분이 50대에 가부됐다. 내가 젊어서 가부됐다. 60이 넘어서 가부됐다 하면 누가 뭐라 하지는 않겠는데 50대에 가부됐다 하면 누가 손가락질하고 뭐 뒷마디 한마디씩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듣기 싫고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남을 의식한다 이거죠.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 원망도 생기고 시기 질투도 생기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 하고 자꾸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 혼자 되었다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게 자꾸 이게 대뇌이 되면은 우울에 이제 빠져버린다 이겁니다. 원망만 자꾸 해봤자 뭐합니까? 남 탓하고 뭐 해봐야 남편 탓하고 먼저 간 남편을 막 원망하고 뭐 해봐야 아무 의미 없죠. 남의 가정에 뭐라고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뭐 이런 식으로 아무리 끌어내려고 해봐야 그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내 인생이 바꿔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호르몬만 잘못 나와가지고 잘못된 호르몬만 나와가지고 물질이 내 건강만 나빠지는 거죠. 그러면 그걸 못 견디면 결국은 현실을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현실을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에 항상 자기 열등감밖에 없다. 열등감밖에 없으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피폐하게 만든다 이죠. 그럴 때 이제 안정으로 사별의 이제 그 아픔을 넘어가는 그 적응기가 넘어가려면은 일단은 뭐를 해야 되느냐? 자기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자기 일. 자기 일에 몰두하게 하려고 뭔가가 이제 취미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 하고 그러려면은 결국은
남을 칭찬을 해야 된다. 남의 장점이 있으면 아유 저기는 남편이 있어서 좋겠네. 아 저 사람은 남편한테 저렇게 좋은 음식 줘 가지고 얼마나 좋겠어. 이런 식으로 뭐 하려고 또 밥 해 주고 막 그렇게 나이 먹어서까지 그렇게 있어? 뭐 하면서 혼자 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참 좋겠다, 좋겠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다 보면 칭찬을 해 주다 보면은 자기가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있다. 이게 몰입을 하게 되면은 호르몬 물질이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 기억으로부터 그런 것이 씻은 듯이 탁 없어진다. 한순간에 없어진다. 이거 신기루처럼.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젊었을 때 많이 느껴봐요.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에 자굴지심, 비교지심하고 자굴지심은 쌍둥이다. 같이 가버린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내가 고통을 받는 거. 고통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되니? 내 이 못난 현실을 그대로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현실을 냉정하게 그대로 인정해야만이 그다음 넘어간다. 그리고 뭐든지 세상을 긍정으로 보는 거죠. 내 눈이 결국은 세상을 만드는 거니까 내가 긍정으로 해야만이 긍정이 되지 부정으로 해 가지고 긍정이 되겠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별의 아픔을 넘어가더라. 이런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고 그 금슬이 좋은 부부일수록 어느 한쪽 남편이 죽으면은 여자도 참 이게 남아있는 망자도 아내도 이제 힘들어하는 거는 맞아요. 힘들어하는 거는 맞는데 이 아내가 먼저 죽으면 아내가 먼저 죽고 남편이 그 다음에 혼자 살아 있으면 이게 저 뭐죠? 사망률이 훨씬 높대요. 혼자 사는 것이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사망률이 훨씬 높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 배우자가 죽으면은 1년 내에 심장마비로 돌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대요. 왜? 심장에 타격을 받으니까. 그, 그, 어, 그 1년 동안을 잘 견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종교적인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 순기능이 존재한다는 거죠. 왜? 뭐 49제 지내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게 이제 살아있는 사람 중심으로 마음을 달래주는 거거든요. 하나의 의식이 있거든요. 의식을 장엄하게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 그것도 보는 재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가 이런 것이 몰입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풀어진다 이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아픔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사별이 아니고 부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먼저 돌아가시니까 그러면 남자가 결국은 이쪽에 여자가 생겨요. 여자가 생긴데 이 사람이 꽃뱀이 아니면 좋은데 꽃뱀이다 하면은 이 자식 입장에서는 참 괴로운 거죠. 왜? 이 사람의 재산을 목적으로 의식을 하고 접근을 한 사람들이 꽃뱀이잖아요. 근데 이 꽃뱀이라는 것이 실제 꽃뱀이 있대요. 꽃뱀에는 독이 없는 게 아니라 독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항시 포근하게 대해줘요. 꽃으로 이렇게 포근하게 대해주고 인색하게 안 하고 뭐든지 이렇게 다 포용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차별한 사람의 마음을 잡아내는 거죠. 초창기에. 잡아내서 이게 이제 한 몇 년 이상씩을 3년에서 막 10년 이상씩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버리면은 거의 다 넘어오게 돼 있죠.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뱀의 속성이 도끼를 품어내니까 이 사이에 이제 재산은 이쪽으로 다 넘어오는 거죠. 넘어와 버리면은 이 자식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상속세를 자기가 낼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쪽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거, 비상속인한테 비상속인 증여가 돼 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5년 내에 한 거는 전부 다 상속 재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상속세 내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상속세를 내더라도 이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빼주니까 결국은 이쪽에서 상속세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똔똔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추정. 그리고 이게 2년 내에 5억 이상이 이제 인출이 돼 버리면은 거기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추정 상속 재산이 돼 버리잖아요.
계속 여자 입장에서는 뭐를 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턱대고 이제 이 꽃뱀들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이게 이 사람들은 하나의 직업이기 때문에 다 그거를 알아요. 단순하게 계좌에서 빼버리면 사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투자를 요구하고 뭔가 사업을 하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스스로 돈을 이렇게 내게끔 펀드 사기 같이 그런 식으로 사모펀드에다가 집어넣기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사업체가 있는데 여기에다 투자를 하라고 한다든지 부동산 내가 뭐를 하는데 이쪽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다 빼내는 거죠.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말리느냐. 집 한 채 마지막 다 예금까지 다 빼갔는데 이제 집 한 채 있는 거, 집 한 채 있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방법이 없느냐라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둘이가 또 사랑을 한다고 이렇게 해버리는데 사기죄도 아니고 괴로운 거죠. 자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가 번 건 내가 쓰겠다는데 왜 자식들이 간섭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분 나빠해 버리고. 그러니까 이 재산이라는 게 평생에 모은 재산도 결국은 번 사람은 따로 있고 쓴 사람은 따로 있게 이런 식으로 이상한 사람한테 가버린다. 결코 이렇게 간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항상 이렇게 보면 누구 하나가 재산 있는 사람이 사별을 하게 되면은 누구 옆에가 제3자가 이렇게 달라드는지 제2성이 이쪽에서도 뭐 정부가 있는지 이런 게를 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살펴봐야 가지고 접근을 못하게 하고 접근을 못하게 한다 해서 이게 이제 남녀간의 이성관계인데 그게 접근을 못하게 한다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게다가 요즘은 부가 있잖아요. 이게 사별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느 한쪽이 이제 사별을 했어요. 여기도 이렇게 사별을 해 가지고 이렇게 딱 끊어졌잖아요. 끊어졌는데 여자가 사후 이혼을 해요. 사후 이혼. 죽었는데 무슨 이혼을 해요. 생전에 이혼을 하는 것이 이혼인데 이 사후 이혼이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모든 남편의 형제들 그 다음에 이쪽에 시부모들 로부터 모든 인간관계를 다 정리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척관계를 종결하고 싶다. 예를 들면은 남편에 대한 이제 원망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시집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이런 게 불만이 있으면은 다 정리해버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묘지도 굳이 내가 남편이라는 이 사람한테 같이 내가 묻히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이름으로 내 독자적으로 내 인생 내가 이제 살고 싶다. 자유롭게 더 이상 이제 구속되지 않고 누구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 누구의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성을 따라야 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내 성을 가지고 이제 살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내가 죽더라도 나 혼자 묘지에 갈란다. 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부터 다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하고 싶은 그게 이제 사후 이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거는 그러잖아요. 이 인연이 있는 거고, 이 인연이 있는 거고, 이 인연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혼인에 의해 가지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남자가 이렇게 방에서 누워 있는 거고, 그리고 여자가 그 옆에 이렇게 같이 누워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같이 혼방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혼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거죠. 사후 이혼이라는 건 아예 없애버리겠다. 죽어서도 내가 더 이상 이 존재를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부부간의 인연이라는 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악연일 경우가 많다 하잖아요. 악연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막 이렇게 빚을 채권자니까 빚 받으러 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악연일수록 이렇게 부부의 인연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깨져버려요. 이거는 이제 황혼 이혼을 하는 거죠.
황혼 이혼인데 젊어서 이혼한 게 아니고 60이 넘어가지고 60이 넘어서 하는 경우를 이제 황혼 이혼이다. 이제 서로가 이제 갈 길 가자 이거죠. 갈 길. 다 이제 애들도 다 키웠고 내가 할 수 있는 의무는 다 정리를 했으니까 내가 나도 내 인생 내가 살고 싶다. 더 이상의 이제 어머니로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여인으로서 내 여자로서 여자의 일생을 살고 싶다. 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아주 남자가 뭐 황혼이혼 하자고 하는 경우보다는 여자가 황혼이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 살다 보면 50대가 넘어가 버리면 대충 이제 이혼할 사람들은 다 이혼하고 이혼할 그 요인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혼을 안 하더라도 별거를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밖에 안 됐는데요. 정이라는 게 10년 전밖에 안 됐다. 10년을 넘어가기가 참 힘들다. 그러니까 천생연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별거를 하고, 그러니까 이혼을 못하는 이유는, 별거를 하고 뭐를 하는 이유는, 별거라도 안 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사는 이유는 다 어떤 재산적인 이익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이거를 이혼을 함으로써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보다 더 안 좋으면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참 고통이다 이겁니다. 고통. 왜 그러냐면 원망을 가진 사람하고 원증이라 하잖아요. 원증. 원망을 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하는 고통. 이게 이제 원증 해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하는 고통도 크고,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고통도 크고, 이래저래 죽어서도 고통, 살아서도 고통,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모든가 개고라했다. 그러니까 고통이 아닌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면 이게 애별이고 원증해고 원증해고잖아요. 이게 왜 이런 것이 다 고통이냐? 결국은 이거 구하려고 하는데, 뭐를 얻으려고 하는데 안 얻어요. 안 얻어져. 내 마음대로 안 돼. 이 다 뭐를 구하려고 하잖아. 내 재산적인 어떤 조건에 따라 내 조건을 전부 다 충족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결국 보면 제욕일 수도 있고 어떤 음욕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음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를 구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다가 다 인생은 고통이다. 고통 아닌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현자들 성인 입장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게 없다 이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데 자꾸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이런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짜여 있다 이거예요. 그물이 이렇게 막 촘촘히 짜여 있다. 여기에 탁 걸리면은 기쁨이 있다가, 여기에 걸리면 미움이 있다가, 정이 있다가, 또 여기에 걸리면 그러니까 일이 희비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비가 있고, 희비가 있고, 비가 있고, 희가 있고, 비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계에 걸릴 때마다 일희일비 하고 있는 거예요. 일희일비.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일희일비라 하잖아요. 일희일비 하다가 결국은 생로병사, 노병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노병사. 늙어가는 거예요. 일희일비. 이 경계에 따라서 계속 성질 냈다가 웃었다가 즐거워했다가 또 성질 냈다가 슬퍼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경계가 걸릴 때마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늙어버리는 거죠. 그대로 에너지가 다 빠져버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봐라. 이게 일희일비가 왜 오느냐, 이게 왜 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경계가 일어날 때마다 도대체 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욱하고 아니면 즐거움이 기쁘고 이런 것이 도대체 그게 뭐냐 이거. 그 일어나는 그게 도대체 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거. 내가 내 자신을
일어나는 그 부분이 이게 도대체 뭐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 봐. 그게 이제 참선이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침잠을 한번 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펴봐라. 그게 난지, 나라는 것이 그게 나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실체가 있는 건지, 저장고도 없는 것이 자꾸 이렇게 감정이 일희일비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라. 그게 다 뭐든지 예, 인연법에 의해 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연법에 의해 가지고 인연이 없으면은 다 이런 일도 벌어지지가 않는다. 다 이게 뭔가가 원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의식 속에 자기가 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를 다 이렇게 해놨다. 이제 어떤 사람은 뭐를 해가지고 조금만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싫은 말을 들어도 무슨 저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걸 가지고 이제 쌍독기 뜨면서 쌍눈을 뜨면서 막 달라들고 막 성질내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너무 뭐가 이렇게 담담하게 지나가도 될 걸 너무 그냥 막 요란하게 즐거워하고 막 어? 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런 것이 틀리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지혜의 눈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런 것이 다 녹아진다라고 분명히 이게 분명히 있어도 녹아질 수 있는 거다. 녹아질 수 있다. 양파 껍질에다가 아무리 악엽풀에 5,000배로 더 단단하게 끈끈하게 붙여놨어도 지혜의 빛을 한번 비춰버리면은 이런 게 다 탁탁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 이거죠. 접착력이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현자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인간관계 이렇게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배우자와 그 만남과 이별이라는 거는 참 대단하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혼을 해도 세금이 나오고 어느 한쪽이 죽어도 배우자가 사별을 해도 세금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어느 한쪽에 돌아가시면은 어느 한쪽에 이제 그 재산을 노리기 위해서 또 상대방 이성이 나타나고 이런 과정이 빙빙빙빙 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업의 장난으로 그냥 막 이렇게 업의 그물망에서 그냥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하니까 현자들이 자꾸 그러지 마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알아도 실천하기는 참 어렵죠. 왜? 이게 이제 너무 강하다 보니까 찐득찐득하고 그러더라도 항시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내가 그거를 탁 놔버리려고 하는 그것도 확실히 젊어서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업의 그물망에서 빨리 이렇게 벗어나셔가지고 자유롭게 해방감을 느끼면서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주제 넘은 말씀을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